CCTV를 보니까 마찰이 있길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살다가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 너무 어이도 없었고 웃겼던 것 같아요. 경찰은 최 씨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최근 잠실 일대 아파트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일명 잠실 마스크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맨이 마스크 쓰고 그냥 돌아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스크는 썼죠. 마스크는 썼죠. 이제, 네, 마스크 본인의 쓰고 얼굴을 무슨 가리기 짓을 위해서 했냐고. 마스크는 썼고 예. 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원래는요 범인들이 일반적인 상식은 한번 들어갔다가 본인의 어떤 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알으면 두 번 다시 거기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속해서 한 이틀 계속 출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블랙박스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그게 비싼가요? 비싼 거는 아닙니다. 요즘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훔쳐가지고 달아났고 주인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위협을 하고 이제 도주를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들 전체 아파트에 퍼진 게 문제죠. 이 주민들 전체가 2,600가구 정도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포에 떨어서 마스크맨이라는 저 별명이 붙었는데 결국은 검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때 남편한테 항상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이게 왜냐면은 그 지하철 거동 수상자 주의 안내로 딱 붙어 있고 마스크 쓰고 길다란 막대기 들고 그 아파트 지하철장 왔다 갔다 하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 절도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위해를 크게 가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을 그럴 수 하잖아요. 그래서 2,600가구가 전부 다 이제 어찌 보면 공포에 떨었는데 더 문제는 그 인근에 또 5,5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올 수 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단지가 더 크죠. 그래서 8,000세대가 이 집 마스크맨 한 명 때문에 굉장히 한 11일 동안 굉장히 공포에 8천 떨었던 세대면 겁니다.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면 4823한 3만 3만이. 명 정도가 그렇죠.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잡았어요, 그래도. 예, CCTV입니다 역시. CCTV. 예, CCTV 분석을 해가지고 성내동에 가서 잡았습니다. 성내동에 예, 가서. 예. 강동구 성내동에.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스크맨 아까 그러고 우리가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 알몸 도둑, 예. 예? 그리고 메롱 메롱. 도둑. 네. 이게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이게 뭐 여유롭다 그래 봐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그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모방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어요. 예. 이를테면 그 알몸 도둑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수사 프로그램을 드라마에 보고서 나왔어요. 드라마에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따라한 거잖아요. 아, 알몸으로 하면 발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알몸이었지만 본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린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또 메롱 도둑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러 번의 절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 몇 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걸리지 않아서 그 심리적인 경계가 풀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 또 우산 도둑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산으로 살살 네. 돌려가면서 본인을 가렸던 우산 도둑도 있었는데 그 도둑도 가지가지죠. 가지가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였는데 이 마스크에다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건 위협적일 수 있죠.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이미 괴담은 퍼질 만큼 퍼졌고. 그래서 이제 도둑이야 본인이 자신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급한 상황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잡힌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알몸 도둑 말이에요. 그 남자하고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거는. 예? 이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가죠. 그거는. 예? 근데 황당한 이런 거 사건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직에 계실 때, 김 박사님? 아니 수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성 관음증 환자 한 동네에 아주 이 옥상 앞 이 전기 건조대 널어놓기만 하면 여성 속옷 아주 싹쓸이 해가지고요. 예.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은 속옷 없어지면 엄청나게 긴장하거든요. 그럼요. 화나고 기분 막 엄청 불안하고 기분 그래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 범인을 어떻게 잠복근무 그때 검거를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여성 속옷을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 검거해가지고 그 범인의 예, 집에 그 범인이 검거한 옷을 찾으러 가서 산 속에 있는 어떤 폐장롱에다가 여성 속옷을 넣어놨더라고요. 한 1,000벌 가까이. 그래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경찰서 마당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쫙 분리한 다음에 그 저 피해 그 아주머니들 오셔서 찾아가랬더니 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 그럼요. 그거 못 찾. 기분 나빠서 그거 찾겠어요. 그거 참. 근데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잡힙니다. 알몸 도둑 같은 거 특히 남자한테 걸리면 그건 그냥 안 넘어갑니다.